여기는 쥐어가는 단어. 에너지 대사의 균형. 보면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와 다양한 물질 대사와 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 사이의 균형.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섭취량,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느냐,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느냐, 그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되면 체중 감소, 영양 실조. 그다음 영양 균형은 섭취량과 소비량이 거의 같은 경우고, 영양 과다는 에너지 소비량보다 섭취량이 많은 경우죠. 잉여죠, 잉여.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네.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자, 겨울방학이 영양 과다의 적기죠. 최적기. 그죠? 네. 교복 사이즈가 하나 늘어나죠. 네. 겨울방학 지나고 다시 교복 사는 여자들도 봤어. 치마가 안 잠기대. 자, 기초대사량하고 일일대사량 봅시다. 기초대사량.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어도 숨쉬고 보고 듣고 예, 심장박동하고 예, 하는 모든 예, 그냥 좀비처럼, 좀비는 움직이려면 그냥 시체처럼 누워만 있어도 예, 잠만 자고 일어나도 배고픈 이유가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이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고, 활동대사량은 기초대사량 외에 다양한 신체 활동하는 거,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걸어가는 거, 운동하는 거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일대사량은 하루 동안에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에다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에다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까지 더해준 게 일일대사량이에요. 즉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량은 어디 포함이 안 돼요? 기초대사량에 포함이 안 돼요. 왜? 먹는 건 선택이니까. 그래서 활동도 아니에요, 저거는. 그래서 음식물 섭취하고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일일대사량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만 기초대사량에도 포함이 안 되고 활동대사량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자, 먹는 게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체중이 60kg인 남학생이, 저런 체중이 60kg이면 고등학생이 60kg짜리는 없을 텐데, 초딩, 중딩쯤 되거든요. 얘가 초등학교 때 60kg였던 것 같은데. 남학생이 하루 동안에 섭취한 60kg 넘어본 적이 없을 거고, 60kg 넘어본 적이 있냐? 아니면 없죠. 넘을 수 있어요. 고3이 되면 충분히 넘을 수 있어. 자, 60kg의 남학생이 하루 동안에 섭취한 음식물과 활동 내용을 쭉 봤대요. 섭취한 음식물은 쌀밥 2공기, 배추김치 3 접시, 김치를 많이도 먹네겠다. 불고기 1인분, 된장찌개 1인분, 햄버거 1개, 탄산 1개, 닭튀김 4조각. 적당한가? 잠자기 7시간, 식사 2시간, TV 2시간, 이야기하기 2시간, 공부하기 9시간. 아이, 구라같은데. 공부를 9시간 했다고. 자, 서있기 1시간, 뭐하느라. 공부하다 혹시 너무 졸려서 서서 공부했나? 서있기 1시간에 빨리 걷기 1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섭취한 음식물이 여러분들 탄수화물은 그램당 얼마? 4kcal.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도 1g당 4kcal. 지방은 9kcal. 이 탄단지 말고는 에너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물이나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총 섭취한 칼로리가 2631이고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아워죠. 체중 1kg당 1시간당 소비하는 에너지죠. 그죠? 자, 의외로 TV 보기가 생각보다 높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듣고 보고 뇌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커요. 그렇다고 살 뺀다고 TV를 보는 건 걱정하시죠. 뭐가 더 커? 공부하기가 더 커요. 공부 열심히 해서 살 빠져요. 자, 그래서 1일 에너지 소비량을 보니까 2298이에요. 많이 먹었네. 그지? 뭘 빼야 돼? 햄버거 너무 많아. 칼로리가. 안 먹어도 됐어. 그죠? 네. 자, 저걸 빼버려야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대사성 질환. 우리 몸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 대사성 질환이에요. 보통 대사성 질환은 그냥 성인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과도한 영양 섭취,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발생하며 유전, 스트레스 등에서도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 일단 고혈압. 보통 정상 범위 혈압이 120에 80이에요.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 요거보다 이제 높아지면 고혈압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뭐 유전적 요인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일단 비만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당뇨가 있다거나 하면 고혈압은 세트처럼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당뇨는 혈당의 정상 범위가 공복시 혈당이 혈액 100ml당 100mg 정도 돼요. 물론 밥을 먹거나 하면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특히 단 거 이런 거 먹으면 스파이크처럼 확 튀어요. 180 이렇게 뛰었다가 얘가 인슐린에 의해서 낮아지는데 이게 200 이상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시 혈당이 100이 아니라 많이 넘어가 버리면 그걸 뭐라고 불러줘요? 당뇨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당뇨가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줌이 농도가 높아요. 그러면 삼투압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오줌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당뇨를 순수한 이제 옛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라면 소갈이라고 해요. 소갈. 갈증을 계속해서 느껴서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갈증하고 배고픔이 심해지고요. 체중이 줄어요. 근데 당뇨가 오면 혈액이 어떻게 돼요?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이 끈끈해요. 혈액이 끈끈하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높아져요. 혈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이 와요. 고혈압이 오는데 문제는 이 혈액이 끈끈해져 버리면 이 말초 끝, 손끝이나 발끝 또는 이제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 발끝이 나중에 당뇨가 너무 심해지면 썩어요. 그러니까 발을 잘리기도 해요. 나중에. 그리고 황반이나 눈의 시력이 저하돼서 아예 눈이 멀 수도 있어요. 당뇨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자, 그래서 이자에서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인슐린 생성을 못해서 생기는 일형 당뇨가 있고,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조직세포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수용을 못하는 이형 당뇨가 있어요. 이거는 항상성의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게요. 혈액에, 고지혈증은 혈액에 지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혈액이 기름진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주로 운동 부족, 비만, 음주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이기도 한데,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김종국이 고지혈증이거든요. 어딜 가서 저기 해당 사항이 어디냐? 운동 과다지. 그치? 이거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간. 간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방이 쌓이다. 더 이상 쌓일 데가 없으니까 간에도 쌓이는 거예요. 내장 지방, 피하 지방에 쌓이다가 저게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데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고 비알코올성은 이제 살이 찌다 더 이상 찔 데가 없어서 간에도 찌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루병, 비타민 D 결핍인데 보통 이제 대사성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 지방간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나이 40대 이상의 중년 성인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성 질환은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계 질환 등의 합병증을 일으켜요. 특히 순환계 질환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 안 하고 특히 야식 안 먹어야 돼요. 야식. 그다음에 요새 너무 단 거. 요새 치과 의사들 놀랐죠. 왜? 한국 때문에. 한국은 세상 햄버거보다 더 해로워요. 한국 먹으면 차라리 콜라를 먹어. 차라리 그게 나아. 열량이 높은 음식이나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주고요.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60부터 여기 쉬워요. 여기 63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가면서 봅시다. 자, 1번에 5, 2번에 5, 3번에
4번에 4, 5번에 5, 6번에 4, 7번에 4, 8번에 3, 9번에 1, 10번에 5, 11에 3, 12에 5, 13에 1, 14에 2, 그다음에 15번. 자, 세포호흡에 필요한 음식물소, 영양소하고 산소가 조직세포 운반되기까지의 과정을 기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자, 일단은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는 어디를 통해서?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가 되죠. 소화계를 통해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산소는 어디를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서 흡수가 되죠. 따라서 이 흡수된 영양소하고 산소는 어디를 거쳐서? 순환계를 거쳐서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직세포에서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포도당은 영양소가 탄수하고 수소하고 산소로만 되었기 때문에 생성된 노폐물은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는 뭘 통해서요? 호흡계를 통해서 배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물은 호흡계를 통해서는 뭘로 나갑니까? 날숨의 형태로 배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배설계를 거쳐서 배설계에서는 오줌의 형태로 이렇게 배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영민이와 가영이의 1일 에너지 섭취량을 계산식을 포함해서, 그럼 탄수화물은 g당 4, 단백질 4, 그 다음에 지방은 9에 해당이 되겠죠. 가영이도 똑같이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영민이는 얼마나 나옵니까? 다 거기서 더해주면 3130kcal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영이 같은 경우에는 총 해주면 얼마 나와요? 1720kcal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아이돌이요? 너무 조금 먹는데. 300g이면 1200이니까 그러네. 너무 적게 먹긴 하네. 영민이하고 가영이가 이와 같은 에너지 섭취를 오래 지속할 경우 체중 변화는 영민이는 빚이 되고 가영이는 뭐 미라 되겠죠. 개말라 되겠고. 저렇게 나오면 너무 조금 먹어가지고, 그치? 권장 에너지 양에 비해서 과도하고, 가영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죠. 그러니까 체중 증가, 감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질문? 없어요? 그럼 뒤에 수능. 자, 1번에 5, 2번에 5, 3번에 2, 4번에 5, 5번에 3, 6번에 2, 7번에 5, 7번에 5, 8번에 2, 9번에 3, 10번에 3, 11에 5, 12에 1. 질문? 8. 자, 사람의 소화기하고 호흡기를 나타냈대요. 자, 기억이 간이죠. 니은이 소장이고 디귿이 폐인데, 기억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이거는 동화작용은요, 기억이고 니은이고 디귿이고 다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어디든 다 조직세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솔직히 기억뿐만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에서 어떻게 돼요? 다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소장이니까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포도당, 아미노산이 다 흡수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는 이게 뭐였어요? 돈합차에 의한 확산이고요. 이 확산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가 크게 세 가지예요.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원리가 첫 번째가 확산, 두 번째가 상수, 세 번째가 능동수송. 그러니까 일종의 능동수송은 뭐냐면 펌프예요, 펌프. 예. 그러니까 확산이나 상투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둘이 언제까지 일어나요?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는 확산으로 다행히 일어나게 되지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기 위해서는 펌프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뉴런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처럼 펌프를 이용해야 되고, 그 펌프로 작동해서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서 올라가려면 결국엔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ATP가 필요해 주게 됩니다. 이거를 제외한 확산이나 상투에서는 ATP 소비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다음 또? 없어요. 오케이. 자.